안녕하세요, 수마실입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통한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 그동안 산림청을 비롯한 기관, 그리고 방송, 그리고 신문 등에서 많은 홍보와 그리고 경영체 등에 대한 독려가 있었습니다. 저희 수마실에도 임업경영체와 관련된 그런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와 임업 직접 지불제에 대한 이해를 많이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마실에도 많은 댓글과 그리고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산림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또 이해도 빠르게 만든 자료가 있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방송을 보시고 빨리빨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시고 또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야 대상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도 혜택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제인데요. 이것은 임업직불제라는 것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한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존하는 제도죠. 그동안 농업직불제는 있었죠. 지금 공익직불제입니다만은, 그래서 임업직불제는 없었는데 이제는 작년에 국회 법률이 통과돼서 새로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행일은 2022년 10월 1일부터 법률이 시행됩니다. 공식 명칭은 요거는 작년에 국회 통과된 이제 공식 명칭입니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집법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임업직불제의 종류는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요거는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입니다. 그래서 주로 임산물이죠. 산나물이라든지 약초 이런 부분에 해당되겠죠. 뭐 산양산삼이라든지. 여기는 소규모 인가 직불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0.1에서 0.5헥타르, 면적 직불금은 0.1헥타르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급 상한 면적은 30헥타르입니다. 그래서 최고 상한 면적은 30헥타르까지 지불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육림업 직불금입니다. 육림업은 뭡니까?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이죠. 요거는 3헥타르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급 상한 면적도 역시 30헥타르입니다. 똑같습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이나 육림업 직불금은 다 지급 상한 면적이 3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를 하고 있고요. 지급 제외 산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립,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할하는 그런 임지 있죠. 국공유림, 그 다음에 타직불금 신청 산지, 그 전에 보면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에서 받고 있는 그런 산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산지 전용 허가라든지 산업단지 등에 해당되는 것도 안 됩니다. 경영체 등록은 지방산림청 구빈관리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급 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요건은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 미만이 되고요.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해야 되고,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이라 됩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주업 기준 충족해야 지급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산물 생산업은 연간 임산물 판매기 120만 이상, 육림업은 산림 경영 수립 10년 이내 육림 실행 산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라는 것은 임야라는 것은 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죠. 생산 수단을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농업경영체는 두 개 나누죠. 임야에서 경영하는 요거는 임업경영체, 요거는 농지에서 경영하는 농업경영체, 요거는 임야에서 경영하는 산림정소관입니다. 자, 농지에서 경영하는 것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있죠. 여기서 관장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 대상자는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존산지 및 준보존산지에서 육림업은 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 조성관리 운영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 재취업 및 임업 및 종자, 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요 표에 나왔습니다. 그 표를 보면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이제 수신료 밤자체입니다. 요거는 표가 뒤에 또 나올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별표 2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약초리,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분재 제외, 그 밖에 임산물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요 세부 내용 뒤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해당 등록 대상자고요. 그 다음에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별표 2에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300제곱미터 이상이 해당되고요. 밤나무는 5,000제곱미터 이상, 잣나무는 10,000제곱미터 이상, 표고 자목은 2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림재 종자 묘목 생산업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그리고 제1항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1호에 따라 등록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숙지하세요. 이 내용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자, 중요한, 항상 제 수마실TV에서 방송해 드렸죠.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입니다. 여기 나온 품목들이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내용은 이제 수실료는 뭐 이런 종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계암, 머루, 다래, 복분자, 딸기, 뭐 산딸기, 석류, 돌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버섯류는 뭐 이런 종류가 있고요. 산나물류도 뭐 더덕고사리, 도라지, 진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이런 뭐 고비라든지 어수리, 이런 게 승모대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품목을 잘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2의 품목들이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잘 숙지해 놓으세요. 자, 신청서 작성이 있습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정보와 임야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 시설 정황 등을 또 적고 재배 품목, 산림 경영 계획인가, 생산량, 교육 이수, 보조금 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쓰시기에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산림청 관할 기관에 문의를 하시면은 그 서류가 딱 적도록 되어 있고 그 칸에 맞춰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그 서류를 받아서 민원 적극 신청해서 민원 신청하면은 민원 서식위에서 임야도성 농업계획체 등록 신청서와 서식이 다운받을 수 있죠. 이 양식대로 받으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이제 농업인, 그러니까 임업인이죠. 농업인은 임업정보용 신청서, 여기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이 있는데요. 그 서류를 받아서 그렇게 적으면 되고 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음에 뭐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뭐 임대차 계약서, 임야대장, 산림경영 계획인가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등을 하고, 다음 출하증명서 또는 판매 영수증 등을 찍고 첨부를 해야 됩니다. 육림업은 이제 산림경영 계획인가서 이걸 넣어야 되고, 그 다음 그 내용에 임야에서 뭐 조림이나 풀베기, 쑥가베기 등 뭐 쑥가꾸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산양산 생산은 특별관리 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을 제출을 필수입니다. 요거는 특별관리 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 묘목 생산은 종묘 생산업 등록증,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 판매 등을 이렇게 제출하게 되고요. 경영직무 서류 제출 필수입니다. 이런 서류들을 갖춰서 법인도 할 수 있는데요. 자, 농업법인, 임업정보용 신청서, 그 다음에 뭐 등기사항, 정부 명세서, 정관, 출자 내역, 그 다음에 농업인 학능 확인서, 농업경제 등록증명서, 사업자 등록증명서, 법인식 과시표진, 뭐 그런 서류들 적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모르시면은 또 전화하시면 아주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등록 방법은요, 지방산림청 또는 구기농관리소를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요. 문서 24,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부 24죠. 그리고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시는 이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우편, 팩스 신청 시는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접수, 그다음 시스템 등록, 현장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나와서 실질적으로 신청한 작물들이 제대로 재배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발급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록이 되고 난 뒤에 등록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방법은 인근 주민센터, 농협 등에는 무인민원 발급기와 그 다음에 정부 24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고, 또 제일 좋은 게 여기 정부 24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바로 검색하면 나오는 거. 옛날에 여기 민원 24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급은 들어갔고, 지금은 워낙 정부에서 전자 시스템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원창구에서도 발급해 줍니다. 또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민관리소에 전화해 갖고 좀 어떻게 보내달라 그래도 됩니다. 본인 확인되면요. 그리고 등록 정보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3년마다 이제 변경 신청을 통해서 등록 정보를 현행화해야 하며, 유효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 정보는 말소됩니다. 그렇죠? 3년마다 등록 정보는 변경을 한다, 새로 신청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등록 시 혜택이죠. 그래서 경영체 유형별, 사업지별 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및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해지고요. 보조사업,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도 농업인 증명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서 자격 증명이 간소화됩니다. 구분을 보면은요, 분야는 국고보조융자금 지원 대상 자격 증명이 될 수 있고요. 여기는 관리기관이 산림청, 건강보험공단, 연금보험공단, 장학재단, 농협, 보건복지부 등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보조융자 지원사업 자격 요건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동린가, 신지식인 생산자 단체. 그 다음에 증명자료는 임업인 증명서를 활용해서 임야의 면적이 일정 기간 이상일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증명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은 또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자기 옆에 농축산, 임업인, 업인. 그 다음에 연금보험공단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학자금 용자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 농협은 농협장학관, 대학생 기술사 등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영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세감면은 국세,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이렇게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시일 적용도 받을 수 있고요. 부가가치세도 영시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면세의 혜택도 있네요. 면세의 혜택도 있고 여러가지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죠. 보통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사업자 갖고 있으면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예정이나 확정 때 부가시금에서 환급을 할 수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해당 산림조합이나 농협에 부가가치를 환급을 신청하면은 나중에 2달 정도 뒤에 환급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등 기타 지원도 있는데, 요거는 고용부 및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자격을 받아서 외국인 근로자들 채용할 수 있고요. 일부 지자체는 농민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등록 혜택을 잘 숙지하셔서 표를 잘 보세요. 숙지하셔서 이런 혜택도 있으니까요.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등록하셔야 되겠죠. 용어는 용어입니다.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인 농업인이 배우자라서 공동경영주 등록은 신청한 경영주의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있으면 배우자도 공동경영주 참여할 수 있고요. 가족은 민법 제770에 따라 가족이 해당되는 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작이라는 것은 농업경영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일부분만 경작하는 것이고요. 휴경은 그대로 휴경입니다. 폐경은 여러가지로 완전히
어떤 그 임산물 제외지로서 이용 불가능한 그걸 이제 폐기하는 거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 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및 주소는 연락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그 산림청이, 그다음 구기능관리소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도 있고요, 남부지방산림청, 그다음에 영주 구기능관리소, 영덕군 구기능관리소도 있고요. 각 지방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기능관리소를 자기가 해당되는 지역에 뭐 114를 물어도 되고요. 그런 기관을 잘 활용해서 물으시면 됩니다. 물으시고 활용하십시오. 대전은 또 중부산림지방산림청, 보훈구기능관리소도 있고 있네요. 광주 같으면 서부지방산림청에서 관할합니다. 이런 기관에서 관리하니까요,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 등이 있어서 중요한 질문을 이제 Q&A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유해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산림청에서 질문을 발받은 내용을 요약한 것이 되겠죠.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유해 품목을 재배하고자 한다면 먼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임야는 농지가 되기 때문에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의 농지 대상 농업경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임산물 소득 외의 지원 대상 위의 품목을 제외하겠다면 요거는 산지 전용 허가 받아서 산림청이 아닌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농지 대상 농업경제로 등록하시라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임산물 재배한다고 해서 산지 전용 허가 또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없이 무조건 등록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임산물이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인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형질 변경의 규모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인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 또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없이 재배 가능합니다. 50cm 미만입니다. 그러나 형질 변경 규모가 50cm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산지 전용 허가 또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50cm 미만과 50cm 이상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처는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요? 농업경영처를 신청하시면 등록조사원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 신청 품목이 실제로 재배되는 것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재배 품목의 잎줄기 뿌리 등을 통해 임산물을 재배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할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임업뿐만 아니라 농업도 마찬가지죠. 현지 조사원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나와서 이 작물이 자른지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뭐 임산물이 보통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뭐 11월까지는 이렇게 자라고 있지 않을까요? 그때 신청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한겨울에 잎도 다 찌고 없는데 신청하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겠죠. 네, 오늘은 그동안 많은 방송을 해드렸고 또 산림청을 비롯하는 기관에서 많은 독려를 해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임업 직접 지불 제도와 그리고 임업 경영지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아주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임업인들께서 잘 이해하시라고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빨리빨리 임업경지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순마실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